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인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입에서 주먹이 나왔어요. 자,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경인교육대학교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일상 대화에서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 중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처음 욕설을 배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태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느냐 놓고 봤을 때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서 욕설이 비속어 포함된 동영상들 또는 개인 방송에 쉽게 노출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욕설의 비속어의 뜻도 잘 모르고 사용한다. 자, 이런 내용의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퍼즐을 시켜놓고 읽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이런 제시문을 출제하고 출제 의도는 어떤 것인가? 또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의 욕설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를 제시하고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를 제시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론 토익 문제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의 생활기록부 기반 또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이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6명 또는 5명이 한 조가 돼서 들어가서 35분 동안에 제시문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토의를 하는 그 순간부터 따지게 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된 기출문제를 출제 의도는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에 대한 언어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지원자 입장에서죠. 또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하는 영향이 주는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가? 또 요인들과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의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과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 이거는 모든 제시문의 공통적인 내용들이죠. 특히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의 문제 안에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는지 조금 있다가 제시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문 안의 단서와 지문 밖 지식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지문 안의 단서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가요. 자,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요인을 유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욕설 사용 문제 해결 방안의 영향의 요인과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지문 안에서의 단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초등학교의 욕설에 사용하는 영향이 주는 요인 3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죠. 이것이 제시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과도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동영상 또는 개인 방송에 쉽게 노출되면서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들은 욕설이나 비속어의 뜻도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제대로 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제시문 안에서 실제로 문제에서 초등학생 욕설을 사용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타나 있는 이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향성 마지막 부분에 보면 3번에 욕설 사용 문제 해결 방안을 영향 요인과 연계해서, 영향 요인 아까 3가지 우리 따졌습니다. 그걸 구체적이고 특히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방안이든지 제시할 수 있겠죠. 물론 면접에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지를 따져 보아서 이것들의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답변을 할 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얘기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부분은 잊지 말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